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와 특한 보상소리 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뭔가요? 오늘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6월경 주차장 정차 중 가해자 후진으로 과실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인 거고요. 가해자는 대인 인정을 안 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를 했대요. 대인 접수를 거부를 했으니까 피해자는 직접 청구를 하면 되죠.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그거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넣어서 직접 청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단서 2주를 발급을 받으셔서 경찰서 접수를 통해서 사실 확인원을 발급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직접 하셨어요. 아, 네. 했네요. 네. 그 후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해자 측에서 이제 과잉 치료라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접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엿먹이는 방법이 마디모도 있지만 채무부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보험사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피해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정 끌려가고 합의하게 되거든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이거든요. 딱 그거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가해자분이 실장님 영상을 보신 거 아니에요? 대신 가해자도 귀찮아요. 그만큼 가해자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소장도 써야 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변론 기일에도 참석을 했는데 판사님은 이제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해서 가해자 측에서 소치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랑 대인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또 인정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신다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피보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험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피보험자의 민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금 주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급 기준에 산정되는 금액만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상 위자료 15만 원에 교통비 7만 2천 원. 7만 2천 원? 그러면은 9번 갔나 보죠? 통화실로 총 9번 하셔서 7만 2천 원에서 총 22만 2천 원을 받으실 건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향후치료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센터장이랑 통화를 했는데도 향후치료비까지는 안 되고 딱 그 지급 기준대로밖에 안 된다. 왜냐면 향치는 지급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약관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이 피해자분한테 합의금을 많이 주려면 향후 치료비를 더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저쪽 가해자는 합의금 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지급 기준으로 줄 수 있는 금액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치료비도 지급이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소송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상 판결금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거든요. 뭐 7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6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뭐 2주 정도 진단을 받은 경우는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자료는 판사 마음이니까. 그러면 지금 22만 2천 원을 받느냐 아니면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소송을 해서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또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리고 뭐 인지대 송달료 뭐 10몇만 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내가 10몇만 원 들여서 소송을 해서 그 실익이 있냐 이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법원을 뭐 두세 번을 가게 될지 그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2만 2천 원 받고 종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나도 좀 끝까지 갈래 해가지고 진짜 소송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이 금액에 보험사를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예판 금액이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설득을 하겠죠. 이거 소송가도 50만 원 정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50만 원 주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법원에 소송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사도 종결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귀찮죠. 보험사도 어차피 이 사건 자기네들도 빨리 털고 싶은데 피보험자 민원 받고 있지 지금 피해자는 계속 전화 와서 막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가운데 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선이 되면 그렇죠. 보험사 직원이 오히려 가해자분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너무 높은 금액 부르면 가해자가 너 미쳤어 일 안 해?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욕만 먹는 거야 계속 가운데서. 그러니까 좀 금액적으로 내가 조금 예판 금액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설득을 할 거예요. 끝내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돼서 사건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한 50에서 70
70 정도 사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네, 딱 어떻게 하셔라 라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는 좀 힘든 내용이네요.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 내용 안에 또 숨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험자와 또 피보험자의 관계라든가 소송의 관계들 천천히 설명을 계속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